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친구들은 이 촌락과 도시 중에서 어느 곳에 살고 싶으세요? 만약 내가 촌락에 산다면 좋은 점은 뭐고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촌락에서 살면 좋은 점과 힘든 점 생각해 봤나요? 배운 공책에 적어 봤죠? 한 두세 가지 정도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 친구들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촌락에서 살면 좋은 점은 깨끗한 자연환경.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촌락에 살면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고 좋은 공기에, 그쵸?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는 아무래도 복잡하고 차도 많고 교통도 막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교통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이 뭘까? 촌락에 살면 여러 가지 자기가 먹을 거를 지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리를 길러서 먹을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또 생각하면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힘든 점은 뭘까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어딘가를 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평택만 해도 예전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전철이 생기면서부터 또 광역버스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을 갈 때 훨씬 편리해졌거든요. 근데 시골은 자동차가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대중교통, 그리고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마트, 큰 마트,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의시설 부족.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얼추 비슷한가요? 네. 그래도 우리가 도시에만 사람이 사는 건 아니고 촌락에도 사람들이 살아야지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렇다면 촌락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부터 얼마 전까지 우리 조상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든 촌락이든 사람들이 골고루 살았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가 훨씬 거대해지고 커지면서 많은 촌락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촌락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손이 모자라서 농사짓기가 힘이 드네요.
엔진 소리가 이상한데 정비소가 너무 멀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요.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네. 현대가 되면서 과학기술과 의학기술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사람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는 노래가 얼마 전부터 유행이었죠. 근데 지금은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가 뭐예요? 13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대요.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평균 지금 1명이 안 돼요. 0.98인가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은 길어져서 노인은 많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해요. 우리가 25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가 더 유달리 큰 곳은 촌락이에요. 촌락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파란 부분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시고요. 초록 부분이 14세 이하 아이들이죠. 근데 점점 파랑은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초록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고령화 현상이 도시보다는 촌락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촌락에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고 촌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나이 드신 6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리고 인구가 점점 줄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 엄청 부족해요. 여기 농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정비소가 너무 멀다고 하는 거죠. 정비소가 여러 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외국에서 값이 싼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싼 거를 찾으니 우리는 농사를 지어봤자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러한 문제들이 이 촌락들의 문제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뉴스를 좀 보여줄게요. 네, 뉴스를 보면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여기 보니까 울진군 초고령화 대책 준비하고 있나 이런 뉴스가 있는데 잠깐 볼게요. 울진은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대응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10일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정필문 기자가 의원들의 5분 발언 내용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군 전체의 25%에 달하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울진군. 울진군 의회는 12일 242회 임시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먼저 김정희 부의장은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권역별로 농촌 인력 지원단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년 동안
애써 재배한 농산물이 수확도 못하고 농지에서 폐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역별 농촌인력지원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농가의 소득 보존과 일손 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초고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창호 의원은 초고령화에 대비한 각종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원 예산 일부를 연간 몇 %씩 적립하는 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재 울진군 의료원에 제한된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한 사람당 월 40만 원씩 지역 내 다른 요양시설에도 적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울진군은 요양시설 본인부담금과 사회복지법인 요양원 종사들이 그만두지 않게 추후 개선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0년에서 30년 뒤 울진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다면 당연히 준비하고 또 다른 얘기들을 보려면 고령화 사회로 늘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마련된 공공시설들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진주시 고령화 대응 공공생활체육시설 공급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즐기시는 체육 활동은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게이트볼장, 골프장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낱말들을 조금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촌락의 문제에서 인구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고령화 시대. 고령화로 인해서 아까 초고령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고령화를 넘어서서 초는 뭐겠어요? 더 넘어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하고 농산물을 생산해봤자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농산물 가격 경쟁이 어렵다. 네. 그럼 그 다음 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점만 가지고 그렇다면 계속 촌락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지 않는다.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런 땅과 바다와 산들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그런 점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책은 26쪽, 27쪽을 보도록 할게요. 촌락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로 벼를 수확하거나 기계로 전복 양식장에 다시마를 넣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 값싼 농수산물에 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제 일손이 부족한 것은 기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품질이 좋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재배하지 못하는 것들을 특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킹스베리랑 맛과 향기를 잘 살린 재래식 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도시에서 촌락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귀촌이라고 해요. 그 귀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27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작정 도시에서 촌락으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만족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또 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줄고 아이들이 안 태어나다 보니까 학교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폐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폐교된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시설이나 마을회관이나 여러 편의시설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요.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귀농 귀촌, 농촌사회에 활력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도 많이 하고 이른바 똑똑한 귀농 귀촌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마을 공동 농장에서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기초적인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윤지성 씨. 채광을 해주고 물 관리를 잘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어요. 지성 씨는 도시에서 하던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고 4년 전에 전라북도 완주에 터를 잡았습니다. 농수산대학을 나온 뒤에 지금은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팜에서 딸기와 쌈채소를 재배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엔 정말 상추 한 봉지를 따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농들한테도 되게 많이 열려있는 판매 창구예요. 지성 씨처럼 젊고 다양한 학위나 자격증을 가진 이른바 똑똑한 귀농귀촌이 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귀농귀촌인 1,039명을 5년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50살 이하가 37.9%로 비중이 커졌고 61살 이상은 19.5%였습니다.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 44.6% 등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66.4%나 됐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져서 1년 이상 준비하는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귀농귀촌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도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46%였는데 2018년 조사에서는 58%가 성공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농촌의 적응을 넘어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고 농업 이외의 다른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관광, 체험, 가공 이런 쪽으로 경제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농촌 사회에도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유자금 부족과 원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8.6%는 다시 도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촌락도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서 이렇게 촌락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제 촌락에 왜 살지 했던 친구들도 있겠죠? 불편하고 힘든데 촌락에 살면 뭐가 좋을까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시에만 사람이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도시와 촌락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미래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답니다.